요즘 들어 밥만 먹으면 왜 이렇게 졸릴까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병원에서는 괜찮다는데 난 분명 뭔가 이상한데요. 혹시 이런 생각 요즘 부쩍 자주 하시지 않나요? 어느 날은 눈을 떴는데 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별로 먹은 것도 없는데 배는 불룩 나오고 자꾸만 피곤이 쌓여만 갑니다. 산책도 하고 밥도 줄였는데 몸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둔해지는 기분. 그럴 때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혈당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식사 조절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더 불안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조절하라는 건지, 내가 뭘 잘못 먹고 있는 건지. 분명히 줄였고 조심했는데 왜 내 몸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느낌일까요? 이 영상은 지금 그 막막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혈당이 좀 높다고 들으면 별일 아니라고 넘기기 쉽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만 덜 먹으면 괜찮다던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몸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 밥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도 머리가 무겁고 이 모든 것들은 혈당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대사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공복 혈당 117, 당화 혈색소 6.3 같은 숫자가 찍히고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정말 약 없이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지금 그 단계에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그 다음은 당뇨, 고혈압, 복부비만, 합병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을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혈당이 조금 높습니다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걸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밥의 양이 아니라 밥을 먹는 방식입니다. 어떤 밥을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같은 밥이라도 약이 되기도 병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밥상은 매일 반복되는 식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을 움직이는 하루 3번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조금만 바꾸면 지금 피곤했던 몸도 더부룩했던 배도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저는 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혈당 조절법, 식사 후 졸음을 줄이는 밥 짓는 방법, 뱃살을 천천히 없애는 식사 순서의 전략까지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법만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밥상 위 작은 변화 하나로 몸 전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밥은 줄였는데 몸은 가벼워지지 않아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을 줄였다는 게 과연 제대로 바뀐 걸까?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습관을 바꾸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평생 흰 쌀밥을 먹어온 몸에 갑자기 현미밥, 잡곡밥, 단백질 위주 식단을 들이밀면 위장도 놀라고 입맛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꼭 그렇게 바꿔야만 혈당이 조절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밥은 그대로 두고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의 소화 속도, 혈당의 반응 곡선이 확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 속의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조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흰 쌀밥은 쌀알 속에 있는 전분이 아주 빠르게 분해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이게 바로 식사 후 졸림, 피로, 그리고 복부비만으로 이어지는 핵심 원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췌장이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혈당은 들쑥날쑥해지고 결국 당뇨 진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밥 짓는 물에 자연 발효 식초를 한 숟갈 섞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밥에 식초요? 하고 놀라셨나요? 네, 많이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전분이 분해 속도를 늦춰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원리입니다. 이 방식은 전 세계 영양 전문가들 사이에서
혈당 스파이크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을 씻고 평소처럼 밥물을 맞춘 다음 그 물에 천연 발효 식초를 1에서 1.5큰술 정도 넣어주세요. 밥이 익는 동안 식초 특유의 시큼한 향은 거의 다 날아가고 밥은 오히려 윤기가 돌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식초 종류는 꼭 사과 식초, 현미 식초, 오미자 식초처럼 자연 발효된 걸 쓰셔야 하고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합성 식초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과 식초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이걸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면 식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졸음이 줄고 기운이 오래가고 식사 후 피곤함이 훨씬 덜합니다. 밥맛은요? 대부분 드신 분들이 이게 오히려 더 부드럽고 산뜻하다고 하십니다. 식초는 조리 과정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시큼한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해도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식단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밥을 짓는 과정에 그저 한 스푼 추가하는 것 뿐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식초밥이 냉장 보관 후 다시 데워 먹어도 혈당 반응이 낮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보통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 전분 구조가 바뀌어서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더 느려지는데 식초가 그 작용을 한 번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68세 김세진 씨는 식후마다 졸려서 낮잠을 꼭 자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혈당은 115에서 125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병원에서는 아직 약 드실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만 들었죠. 그분께 이 식초밥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2주 뒤 식사 후 졸음이 현저히 줄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몸이 덜 피곤하다는 걸 실감하셨습니다. 밥맛도 더 좋아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이건 단순한 밥 조리법이 아닙니다. 당신 몸의 속도를 바꾸는 전략입니다. 식사는 그대로인데 혈당은 훨씬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그 차이가 바로 시간이 지나면 합병증의 유무, 약 복용의 유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누구나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따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밥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재료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먹는 순서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건 수많은 임상 결과와 논문에서도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혈당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보통 식탁에서 제일 먼저 집게 되는 건 뭘까요? 대부분 밥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숟가락부터 들고 한두 숟갈 퍼놓고 반찬을 곁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위장에 도달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빠른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급하게 쏟아내고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췌장은 지치고 인슐린은 점점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 같은 밥을 먹어도 몸은 더 쉽게 살이 찌고 혈당도 쉽게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밥부터 먹지 말고 채소부터 먼저 드시는 겁니다.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안에서 일종의 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막이 밥에 있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줘요. 즉,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고기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단백질은 인슐린을 부드럽게 분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이걸 밥보다 먼저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마지막이 바로 밥, 탄수화물입니다. 이제쯤 되면 위에 채소와 단백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밥이 들어와도 흡수 속도가 조절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밥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리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스스로의 리듬을 되찾는다는 겁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실천해 보세요. 씹는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적어도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정도 꼭꼭 씹고 넘기세요. 이렇게 하면 침 속의 소화효소가 음식물과 충분히 섞이면서 장까지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더 빨리 와서 밥 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밥은 마지막 천천히 꼭꼭 씹기. 71세 유정민 씨는 이 순서대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6.5에서 5.9로 내려갔습니다. 식후 피곤함도 줄고 밤에 더 잘 자게 되셨죠. 내가 먹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루가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이 말씀이 전부입니다. 밥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어떻게 먹느냐만 바꾸면 됩니다. 이건 다이어트도 아니고 절식도 아닙니다. 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식사의 리듬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약 없이 혈당을 다스리는 진짜 방법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인가를 끊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끊는 게 아니라 다르게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밥 짓는 방식, 먹는 순서, 씹는 습관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이 가장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